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이죠. 애플과 테슬라가 최근 들어 대형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머스크 회장이 직접 나선 자율주행 홍보 영상이 다시 한번 조작 의혹에 휘말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2의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이 시간에 사기 사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월가에서 FTX 사기 사건 그리고 테슬라 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빌 황이라든가 예. 또 우리에서는 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기 문제, 부정행위 문제 이런 쪽이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어제 걸어놓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FTX 비트코인 관련해서 대형 그렇죠. 사기 사건이죠. 오늘 좀 그동안 2022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관계로 여기에 FTX 사태가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특히 코인 투자하시는 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제2 리먼 사태가 될 것이다. 마진콜의 딜레버지 걸리면서 제2 앨런 사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2 앨런 사태로 레이 서머슨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 제2의 앨런 사태는 회계 부정 사건, 사기 사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을 시대의 사기 사건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프레시 크래시 되니까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서 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금을 빼지 말라. 예. 해서 지금까지 한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예치시켜 놓고 지금 빼지 못한 사건인데요. 오늘 검찰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는 관계로 51만 달러, 시트 거는 것은 31만 달러, 굉장히 숨겼었죠. 그렇죠. 그리고 캐시우드와 함께 또 다른 업계를 다루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장난친 정도 있긴 합니다는 사실 전향적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태를 맞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과연 이것이 제1 리먼 사태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한 1% 내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사실 그런 쪽을 거친다는 있었는데요. 그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여주시고 합니다는 6만 달러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FTX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2만 달러 밑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사실 6만 달러로 회복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FTX의 피해자들을 완전히 보상을 해주는 관계로 일단 사기 사건에서 모면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테슬라가 테슬라 전기차가 FSD 완전 자율주행을 제대로 장착했냐 이 논란도 지금 도마 위에 또다시 올랐다고 하죠. 네, 애플도 전기차 부분에서 예. 굉장히 포기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서학개미들이 애플에 대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애플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성관점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미국의 테슬라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는데요. 검찰의 기소 문제는 그동안 많이 이뤘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이 문제가 테슬라 FSD 문제가 Full Self Driving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서부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환상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복잡한 도시를 건너서 나의 주차장까지 가는 손 한 대로 안 들으는 이런 홍보 여기에 그냥 매료가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예. 근데 이것이 내부적 조작 문제, 홍보물을 만든 사람의 내부 조작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테슬라 투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22년 10월 달에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예. 그때는 혐의에 대한 기소입니다. 근데 지금 진전돼서 이번에 오늘 시간에 새벽에 나왔던 로이터 단독 보도에서 나왔던 그 뉴스는 형사 책임을 위한 기소다 하는 측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위한 기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이 전시 사기냐, 그 다음에 사실 그 자막을 돌려주겠습니다는 전신 사기냐, 투자자를 위한 증권 사기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 용어인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전신 사기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친 거냐. APS 문제가 복잡한 도시를 들어가서 내 집까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촥 테슬라가 주차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소비자를 우롱했다면 전신 사기 문제다. 그럼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권 사기냐. 이 투자자들 테슬라에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결국 투자자들한테 우롱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형사 책임을 위한 기소고 종전에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로이터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는 전 세계 소비자, 그다음에 전 세계의 테슬라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소점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달 29일에 테슬라 주가가 한 110달러 정도 떨어지다가 194달러 반짝 올라갔을 때는 지난달 29일로 기억되는데요.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 FSD 문제 관련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이런 거에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19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의 형사 책임을 위한 기소가 되니까 미국 내에서 분위기가 더 악화되니까 결국은 친비어 참가, C비어 참가를 외쳤던 사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완전히 가능하던 미국에서 확인해야죠.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도 사실 일종의 과연 믿을 수 있는 행위인가? 뒤늦게 그 회의감을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예. 테슬라 주가가 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194달러 같은 것이 지금은 174달러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나스닥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는 30% 폭락했거든요. 시청자분이 어떤 분이 110달러 가다 190달러 가면 많이 이렇게 예측이 틀린 게 아니냐 하는데요. 올해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30% 폭락했거든요. 상륙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역시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래서 신뢰 문제에서는 굉장히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테슬라의 홍보 영상이 나온 지도 벌써 8년 정도가 됐죠. 이 문제는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과연 이거를 믿어야 되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이 형사 책임에 들어가는 기소 문제입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2016년 그때 말레이시아 스캔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때 사기 사건이 많죠.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최순실 게이트도 좀 그때 해서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예. 아주 혼탁했던 사건이죠. 그때 느닷없이 FSD 영상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영상이 환상적인 것 때문에 예. 소비자도 테슬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테슬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FSD가 실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형사 책임에 관련된 전신 사기라든가 증권 사기 오늘 새롭게 나온 용어들인데요. 이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졌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월에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 상태에서 예. 결국 4월 이후서부터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 바뀌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때 삼성전자의 감산과 가격 할인 문제 이런 것은 이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상태에서 자 지난달 이렇게 중국에서 FC의 확인 문제도 이 문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그 홍앵커에 예.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했다. 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계바늘 없이 장기간 기다려야 될 것이냐. 내 소중한 자산인데. 이 문제가 이제 전신 사기와 증권 사기의 관건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오늘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는 사실 그 월가의 프레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으로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시청자분도 가장 궁금하신 사안일 겁니다. 뭐 내가 죽도록 기다려야 될 것이냐. 시계바늘 없이 죽도록 기다려야 될 것이냐. 내 소중한 돈인데 이 문제를 궁금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는 시기에서 그걸 정할 수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품에 대해서 쇼부를 빨리 본다. 투자해서 쇼부를 빨리 해야 된다. 시계로 없이 장기 기다렸냐? 안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해진 학술적 용어라든가 없습니다는 통상 상품과 투자 사이클의 1주기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면 자 자동차에 같은 경우에는 예. 상품과 투자 1주기에 포워딩 프라이스의 회행 기간이 뭐냐? 보통 통상적으로 3년 정도 봅니다. 아, 그러면 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이렇게 나온 게 8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했던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샀던 사람들이든가 예. 그다음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FSD 문제가 완료가 안 돼?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소비자가 사기를 저질렀다 하는 문제에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증권 투자 관련해서도 사기를 범했다.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실정법이라는 게 뭐냐? 실정법이라서 법 적용의 대상이 국민들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사기 협의가 너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검찰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내부자 자연상 사기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런 기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신들을 보다 보니까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는 아니지만 머스크 회장이 이끌고 있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도 좀 비슷한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고요? 네, 그래도 이게 스페이스X 문제, 저한테도 이 스페이스X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예.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야 이거 좀 그렇다 하는 쪽으로 제가 좀 신중하게 그렇다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걷던 이런 이렇게 자문하는 회사에서 아마 방송을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자, 스페이스X 이것도 전진 사기에서 증권 사기에 테슬라의 FSD에 갖고 있는 혐의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스페이스 우주 항공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도 일론 머스크의 기가 막힌 홍보물이었었죠. 여기 이제 커스터머 마켓입니다. 우주 항공을 한번 가보고자 하는 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실 타이타닉 것처럼 예. 엄청 대형 사건이 났었죠. 것처럼 소수의 소비자이면서 투자자. 이건 대중화되지 않게 소수의 소비자이면서 투자자. 이런 입장에서 사실 그 위에 스페이스X 문제에 대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표 시간이 작년이었거든요. 아마 작년에 홍앵커 입을 통해서 작년에 7월인가요? 한 차례. 11월 달인가요? 두 차례. 해서 시험병에 실패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목표 시한에 사실 시한에서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도 테슬라의 FSD의 전철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심 많은 시각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스페이스X 문제에 대해서 민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냐, 예를 들어서 베이조프 문제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게 맡기는 게 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는 방위비가 GDP의 3% 이상 내지는 2% 이상 쓰는 것을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해서 아우타키 구조에서는 국방비에서 지금 방산이 굉장히 떠오르는 이유는 국방비에서의 대폭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자율 안보 체제, 자국 안보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우에 있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방위부 문제, 또 안보 보장으로 유력하게 되는 사람은 한국에서 미군 주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군사비라든가 이런 쪽에 자율 방어 체제가 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자, 안보 문제가 이렇게 자국 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니까 이게 범세계적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통제가 좀 어려운 민간 주도의 이렇게 우주항공 문제는 안보 문제, 미 통상법 237 안보와 관련된 통상법 문제와 관련해서 강하게 저해야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리라카니어는 반독점 문제에 가장 적응이 되고 이걸 나사 위주로 우리도 우주 항공청 설립하는 그러고 있습니다는 나사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군사 부분에서 개발되는 부분을 민간 사이트에서 넘겨주는 소위 허시만 얘기는 백워드 포워드 링까지 해서
민간에서 기술 개발해서 세금에서 군사분에서 개설해서 민간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서 우일권을 하는 게 패권을 하는 게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민간 주도의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우주항공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에 투자했던 사람들, 소비자든 아니면 투자자든 사실 의심하는 시각이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스페이스 문제와 관련된 전신 사기, 증권 사기 문제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2년 전이었었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지금은 뭐 X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트위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기 사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혐의도 벗어날 수가 없죠. 물론 예. 지금은 X로 변했습니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트위터 그때 당시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머스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근데 2022년 3월달 트위터의 적대적 M&A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동안 뭐 한다 안 한다 해서 그건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제 승인했기 때문에 트위터보다는 X 쪽으로 이렇게 변한 거죠. 근데 이게 적대적 M&A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예. 아니면 사기 혐의를 벗을지 못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직 검찰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문제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M&A 때 가장 중요한 게 굿딜, 영어권에 대해서, 무형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높게 평가하면 라이트업 이렇게 되는 거고, 낮게 평가하면 라이트다운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시기적으로는 3가지 실수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기상에 실수했던 것이 2022년 3월달 시청자 여러분 뭡니까? 미국의 페드가 첫 금리 인상 시기죠. M&A에 있어서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 M&A의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M&A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시기상의 실수를 저질렀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재화하는 게 실수죠. 왜냐하면 M&A 구조정 하면 사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달래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성공 여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직원의 50%를 잘라내버렸죠. 그것도 딱 해서 들어오는 사람, 가족 문제도 있는데 예. 자, 딱 쉬었다 닫고 당신은 이 시간부터 출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매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내재상의 실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수대금 조달 실패했죠. 그렇죠.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테슬라의 주식을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주식을 판매하니까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죠. 그러면 테슬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뭐냐, 우리나라의 소위 카카오 마찬가지로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카카오에 투자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가 또 다르다 하면 카카오의 그 이사장이라든가 이 사람은 계열사 만들어 180개. 지금 뭐냐, 카카오가 국민주에서 지금 4만 원대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문제도 역시 사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 성공 여부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가 불거졌었던 이 작년 1분기에도 테슬라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판매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이 정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테슬라의 목표 판매 대비해서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높게 나왔었는데요. 이 판매량은 성장 지표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질 때 어떤 것을 정점을 따질까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이 돼서 아주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잠재 지표 판매량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판매량을 중심으로 해서는 2022년까지는 사실 목표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 열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판매량이 목표 대비해서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켓 세어로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마켓시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2022년 정점이었었죠. 79%, 거의 80%까지 갔었죠. 근데 2023년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계속해서 테슬라 위익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 할인 정책과 함께 가격 할인해서 중개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충전기를 보았던 중개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의 회의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가격 할인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문제에서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식이 좀 낮아진다 보니까 결국 저가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되는 상태에서 중개 전기차에 가장 밀리는 형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왜 테슬라가 작년 그 4월에 가격 할인 정책일 때, 자 후발업체들 예를 들어서 사실 벤츠라든가 BMW가 테슬라 가격 할인 정책에 쫓아갈 것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BMW라든가 쫓아가지 않았죠. 근데 왜 쫓아가느냐 아니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발업체가 쫓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당시에 그랬습니다는 갈수록 회의론이 돼서 오늘날에 일으키는 문제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폴 크루만 교수가, 요새 폴 크루만 교수가 많이 뜹니다. 예.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하버드의 서머스 교수는 장기적 구조 침체론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좀 좋죠. 그래서 결국 크루만이 승리다 하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도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효과, 엑셀러 이펙트라든가 네트워킹 효과, 이것이 디지털 사회에서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없다. 테슬라 암단은 좀 어렵다 하는 측면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액면불알 전에 한 1,300달러가 예. 지금 170달러에도 곱하기 3은 500달러 정도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크루만 교수의 분석했던 시각, 이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테슬라의 성공이라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 FSD가 뭐 승인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 생산 이 부분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이것 네. 때문에 뭐 반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네, 저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문제에서 저가 예. 생산 하겠다. 8월부터인가요? 하겠다. 예. 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과연 그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왜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왜 가격 할인 정책에 테슬라의 가격에 쫓아가지 않을까? 앞서 말씀한 같이 만약에 가격 할인 정책에 쫓아갔다면 이 후발업체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누이는 형태,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이 생산량, 거래량인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빠르게 탄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후발업체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가격 할인하면 가격 할인만큼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죠. 그러면 P 곱하기 Q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테슬라 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후발업체에 쫓아갔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이 탄력적으로 보면 가격이 조금만 할인되더라도 판매량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럼 P 곱하기 Q는 사실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죠. 근데 후발업체들이 작년 4월에 6차례 걸치는 가격 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중개에서 왜 가격 할인 문제에 대해서 왜 전형적이게 갈까? 가격 할인할수록 중개 전기차 업체에 추월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후발업체들이 작년에 가격 할인 정책에 쫓아가지 않은 점. 왜 중국이 테슬라에 대해서 가격 할인 유독히 거기 전형적일까 하는 문제는 아마 테슬라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저가 생산 체제가 문제가, 자,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결과적일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단기의 고택에 순간 올라갔습니다는 중장기로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거는 미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왜 후발업체들이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에 쫓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선발업체들이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발업체들이 가격 정책에 의해서 고스란히 당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후발업체들 BMW라든가 벤츠 같은, 그다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테슬라보다도 오랫동안 일론 머스크보다 우리 정의선 회장께서 더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더 우위해진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판단했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FSD 홍보 영상이 나왔을 때가 한 2016년 경이죠. 자, 그 당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말레이시아 스캔들 지금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것은 그 2012년 테슬라의 FCAS 영상과 똑같이 그 시점에 아마 전 세계를 떨었던 희대의 말레이시아 전 총리까지 이분이죠. 예. 이제 얼굴도 좀 그렇게 생겼네요. 신뢰가 안 되게 좀 사기꾼 것처럼 생겼죠. 예. 아니면 세상에 나쁘게 했으니까 사기꾼으로 불리겠습니다. 이게 총리까지 결별했던 희대 사기 사건입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 FCAS가 우리 투자자를 생각해서 이거 좋게 해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테슬라 FSD가 가지고 갖고 있는 전 세계 파장 미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사기 사건으로 된다면 예. 2010년 희대의 말레이시아 스캔들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나잡 총리가 뒷받침했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뒷받침했습니까? 이게 주관은 골드만삭스, 감사는 딜로이트, 믿을 수 있는 기관이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치는 디카프리노, 리안더커, 란제이, 한 이런 사람들이 쭉 해서 좋다 하겠습니다. 호텔 상속료 페리스 힐튼이 거기서 초기 투자했습니다. 이거 안 믿을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금융사들이 여기에 투자했는데요. 지금 다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은 공중 자금 되는 겁니다. 투자 자금은 합법 자금은 받을 수 있어도 불법 자금은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국내 보험사들 10억 달러 이상 하는데요. 더 대선 충당해서 지금 사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부되는 데 있어서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그때마다 기술 차트에서 사실 이렇게 테슬라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 문제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테슬라 투자자를 생각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꼭 이 문제가 좀 FCA가 성공해서 테슬라가 좀 이런 사기 사건으로 좀 벗어나기를 이렇게 방송을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